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팔입니다. 인디게임 경험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인디게임 만들면서 했던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나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열심히 그려도 항상 완성도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채도를 올렸는데 그림 자체가 좀 평면적으로 보여서 고민입니다. 이런 채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림이 더 풍부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영감이나 질감을 줄 때 더 조화롭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3가지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 만져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림이 꽤 강하게 이제 콘트라스트가 나오고 있어서 마치 색연필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감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채도가 너무 강하니까 채도를 낮게 그린 다음에 마치 보정 툴로 채도를 확 올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채도가 너무 다 강하게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채도를 좀 올리게 할지 아니면은 배경을 좀 채도를 올리고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부분을 채도를 좀 낮추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도에 대해서도 이 좌우가 대칭이 되는 구도에 일부러 좀 너무 정적으로 보일까봐 이 별을 각도를 틀거나 빛나는 효과 이런 것도 각도를 일부러 틀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대칭이 되는 구도를 쓰시려면은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틀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반짝이는 것만 틀어지게 할 수 있겠고, 보통 대칭 구도를 사용할 때 건축 같은 거 보면은 성당이나 권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거나 성스러운 느낌이나 비일상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줄 때 보통 대칭 구도를 사용하잖아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의도하신 포인트들을 맞게 전반적인 구도의 형태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보여주고 싶은 컨셉을 확고하게 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경 채도를 좀 낮추고 별을 돌려봤어요. 이 팔도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이 라인이 겹치거나 하지 않아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인 밸류를 좀 봤을 때 배경이 어둡고 피부랑 머리카락이랑 뒤에 있는 별까지 해서 거의 비슷한 톤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도 조정을 하세요? 밑에 있는 레이어의 명도에 따라서 그냥 어두운 거 싫어, 어두운 거 빼고 올릴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명도에 따라서 마스킹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쓰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캔버스 사이즈는 그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들어간 브러쉬를 많이 써서 캔버스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텍스처가 다 씹히니까 표현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깔끔한 브러쉬만 쓴다 그러면 캔버스가 좀 작아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웬만하면 4K는 넘겨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난 좋더라 이런 거. 아예 백발로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 하고 있어요. 커브가 반대로 돌아간다거나 하면은 컬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효과를 가끔 노릴 때도 있죠. 그게 이게 그림의 중간중간 섞이면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림을 구성을 할지 밸류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게 사실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게 그림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명확하게 시각화를 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완성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편해지죠. 선생님은 그릴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그냥 다니면서도 관찰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간 관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쟤는 왜 저러고 다닐까 이런 거.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왜 노란색 신발을 신었을까? 저 사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본인이 안 좋아해도 여자친구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해 본다든지 아이디어를 억지로 뽑아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좀 비주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인드맵을 하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리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중간에 톤을 많이 만지는데 보정하는 걸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게 보정을 하고 나면은 톤이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 그림이 색이 다양하진 않은데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을 그릴 때면은 포인트로 쓸만한 컬러들은 뭐 채도가 좀 높아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컬러들이 너무 형광빛으로 보인다든지 그 정도로 높아져 버리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잘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보여서 그게 좀 고민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막 뒤에 건물 막 조그맣게 있고 앞에도 엄청 큰 건물 있고 이런 뭔가 역동적인 그림들 구성 자체가 입체적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그림은 오히려 평면적인 것도 그것도 맛있는 게 아닐까? 그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안 예쁘게 보인다거나 그게 개선해야 될 포인트처럼 보인다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빛이나 그림자가 어디서 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평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문제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은 평면적으로 보여도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얘기긴 한데 좀 동화 같은 느낌? 네, 약간 환상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은 조금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또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에 너무 강하게 라인으로 블랙이 잡히는 게 조형적으로 이쁜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블랙을 만들고 어느 부분을 좀 어둡게 하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서 분리를 시켜줘야겠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배경이랑 아예 합쳐버려야겠다 그런 판단을 조금 그때그때 그림을 상황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해주는 게 예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연스럽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에 좀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은 게 남들이 볼 때도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급 조절을 본인이 직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꽤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림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들 이론을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뭐 3점 투시해가지고 뒤로 가는 이제 물체는 작아져 완벽히 이해했어 이제 그려봐야겠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보기에 좋은 그림들, 이미지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방법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지 왜 좋아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는 게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미지 추천하실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막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레옹이나 막 이런 거, 뭐 조커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예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영화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명을 이렇게 쓴 거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를 좀 조정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무슨 카메라 로우라는 기능인데 보통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필터인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무슨 쓰기 편해서 저는 이걸 쓰는데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도 되게 약하게 보정을 해요. 무슨 인스타 필터 씌워놓은 것 같은 효과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정에서 먼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적용을 해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만지거든요. 근데 이제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보정하면서 너무 바뀌면은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달라지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최대한 처음 만들어놨던 러프를 최대한 따라가라. 그래서 러프 단계에서 컬러랑 밸류랑 다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당한 걸로 하나 정해보고 값을 내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만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정하기 전이랑 컬러 자체가 좀 바뀌긴 했는데 확실히 보라색으로 튀던 것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라색을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계열에 맞는 컬러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너무 멋져요. 기능이 MG하네요.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명료도를 살짝 이게 명료도를 낮추면은 블룸 효과 들어간 것처럼 뿌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주면은 빛이 번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텍스처 감이 좀 강한 그림이니까 좀 살려주고 이렇게 원래 주는 감상도 많이 안 잃어버리면서 그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좋은데요? 좋은 피드백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다면 네, 리타님이 잘 얻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일단 많이 얻어갔어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석군발님 강의 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해주셨던 그런 컨셉 이미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그림 그런 피드백을 진행을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